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폭염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폭염으로는 처음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일주일 사이 서울에서 온열 질환 의심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고 폭염 경보가 일주일째 유지되고 있어 폭염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조정했는데요.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개 반으로 구성해 각 분야별 폭염 대책을 확대 추진합니다. 특히 도심 온도를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 물총소차와 도로 자동 살수 설비를 적극 활용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시행했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은평구는 지난 2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소득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병원 동행이 필요한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동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은 저소득 어르신만 해당합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사업은 돌봄 인력이 가정으로 찾아가 병원에 동행해 접수와 수납 등을 돕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양천구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 계약자이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와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을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점유율을 목표로 하반기에 5,884대를 보급합니다. 하반기 전기차 보급이 완료되면 승용차는 10,000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택시 1,800대로 늘어나는데요.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 택시와 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 화물일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 제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달과 다음 달에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공중 전기통신선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15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102개 구역 공중선 1,144km와 전신주 2만 2천여 본, 통신주 7,600여 본에 대해 진행됩니다. 점검은 자치구와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자가 3인 1조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되며 전선 노후 여부와 전봇대 기울기 등이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불량이 심각한 전선이나 전봇대는 10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됩니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 724건 가운데 8개 분야 91건을 투표 대상으로 올렸는데요. 이어 7일부터 28일까지 22일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시민 의사를 살피고 상위 10개 사업 제안자에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시민 공감을 얻은 사업은 위원회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말까지 반려견 등록 신고를 받습니다. 동물 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대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데도 해당 기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잦은 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반려견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주민들은 에어컨 없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반지하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이 턱 막혀옵니다. 외부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나올 뿐입니다. 80을 넘긴 어르신은 더위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뒤 냉방 시설이 있는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우니까요. 덥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오나가나 덥잖아요. 오늘 경로당에 또 그렇게 또 에어컨도 틀어놓고 여기저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많아요. 사람이요. 인근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지금 실내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고 어르신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32도로 외부와는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반지하 방에 살고 있는 이태연 할머니는 올해가 유난히 덥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방 안 사정은 나을 게 없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내부 온도에 하루에도 몇 번 샤워를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도 문제입니다.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기승을 부리면서 장판과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올라 하루에도 몇 번 신문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아직 남았는데 더위를 어떻게 견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모욕도 하루 몇 번씩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에어컨이라도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처럼 더위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193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2만 가구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5만 가구 등 37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에어컨 설치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선풍기만으로는 여름에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온도 조절에 취약한 어르신들인 만큼 에어컨 지원이 좀 이제는 거의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 취약계층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장마철을 틈타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집중호우에 맞춰 폐수를 교묘히 처리한 건데요. 경기도는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수거 용기를 세척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폐수가 그대로 배수로로 향합니다. 빵가루와 튀김 찌꺼기 등이 섞인 폐수는 배수로를 타고 인근 농수로로 흘러들어갑니다. 경기도가 장마철을 틈타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조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2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유해물질 유출 행위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한 업체는 폐수 배출 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고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한 폐수를 인근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B씨 니은 업체는 공공수역에 버려서는 안 되는 특정 유해물질인 구리를 공공수역에 버리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에 수질 오염 사고가 빈번한 만큼 계속적으로 수질 오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여 도는 한국환경보전원 등 유관기관에 적발 사례를 전달해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51만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수입니다. 전체 1,852만여 채 가운데 8.2%나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많지만 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죠. 빈집을 방치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붕괴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죠. 동네 전체 경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떠나죠. 빈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결국 지역이 침체되고 소멸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소멸 시기를 늦춰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인과 예술인들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전북 익산시의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 그리고 빈집을 호텔로 만들고 야외 정원을 꾸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 18번지가 정원, 또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지로 재탄생시킨 충남 홍성군의 빈집 함께 써유. 일본은 어떨까요? 900만 채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도쿄는 빈집을 노인보호시설, 학습지원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교토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다면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주민 쉼터나 작은 정원으로 가꾸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871채의 빈집 철거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활용 노력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집의 아름다운 반란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인천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나섭니다. 시는 공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12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정 목표인 20곳이 추가되면 148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보육의 질을 높인 인천형 어린이집 16곳을 신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대학가에 문화거리가 조성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 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가톨릭대, 재능대 일대를 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나섰는데요. 송도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인프라 활용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송도에도 청년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대학가 일대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상업시설 현황, 청년활동 특성 등을 조사하고 대학교별 행사나 동아리, 취업 관련 활동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대학생,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도 진행해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거리 조성 기본 방향과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등 5곳의 외국 대학을 비롯해 연세대 국제 캠퍼스와 인천 가톨릭대학교, 재능대학교 송도 캠퍼스 등이 들어섰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